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밸류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긍정적인 게 지금 제약바이오부터 상당히 괜찮아지고 네네. 있어요. 네.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 추이 같은 경우를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딱 지금 이 고점의 형태가 우리가 그 예전에 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네네. 에코프로를 보면 네.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반등을 한번 주고 이렇게 하다가 네. 네. 이제 이렇게 가는 아니면 이렇게 가든 이제 방향을 정할 텐데 일단은 지금 H현대일렉이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21선을 일단 지켜주고는 있지만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총이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땡겨다가 이렇게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땡겨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2026년도의 실적이 7,100억 지금 추정치니까 네. 이 추정치를 만들 때 미국 북미 쪽의 전력 설비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AI 수요라든지 이런 거 안 넣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2년치를 좀 땡겨 와 있다. 지금 시가총액 7조 7천억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복적으로 이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든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갔다가 박스권까지 복귀한 종목들이 전공정 쪽에서는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차 전지 쪽에 뭐 교체 매매 또는 신규 매매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일단 HBM3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과하게 올랐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전공정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추세대 하단자리나 그런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돌리는 시점이 나오면 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수출이 잘 됨에 따라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시간적인 문제지 그냥 네.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밸류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나마이크론 의견이 좀 많아요.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날 4월 4일에 대량 거래 발생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그 미국 증설, HBM단 증설 대응을 한다라고 했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그때 저점으로서는 깨는 모습이거든요. 혹시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전고점까지 이제 한번 트라이를 했다가 네. 여기서 지금 IT 섹터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눌림에서 되돌리지 못하고 네. 바로 지금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기중봉을 일단 이런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쵸. 이런 네. 거는 일단 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단기 추세로 이렇게 뭐 추세 저점 하단 자리 이런 구간에서의 또 되돌림을 만들어주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어저께가 이제 이런 구간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3일 전이죠. 3일 전에. 3일 전에 요 저점단을 지금 한 3일 연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깬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좀 대응해야죠. 손절을 하고 일단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HBM 다시 부각되고 엔비디아 올라가고 반도체 섹터가 전부 다 다시 가자 이렇게 되면 네. 얘도 올라가겠지만 네네.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도 섹터가 바뀌어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지금 최근에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요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 테스타로 또 내려올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또 한 1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탈 나오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든지 일단 밸류적으로는 사실 부담이 없는 종목이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렇죠. 일단 뭐 내가 이거를 비중이 크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이후에 이 섹터라든지 종목이 다시 추세를 살려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만약 비중이 적다 그러면 뭐 좀 기다리셨다가 박스권 하단 자리 지켜내고 돌리는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적을 때는 전체 계좌에서 이게 손절을 조금 크게 하더라도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이게 주요 지지대 가격 아까 뭐 짚어주신 그 가격대처럼 그런 가격이 이탈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이거나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다뤄졌던 부분이 뉴스화된 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그 장비 증설에 대한 부분을 내비쳤어요. 여기에 대한 진행이 뭐냐고 하면은 해외에 이제 테러다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후공정 패키지 대응입니다. 패키지 대응. 예. 대응을 하는 증설을 하겠다. 30억짜리 장비.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나쁜 기업은 아닌데 우리가 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증설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업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현금, 뭐 넓게는 현금성 자산, 외부 조달 이 부분에서 갈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증설을 하는 쪽의 대응이 실적에는 더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증설을 할 수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 전환이 더딜 수 있어요. 1분기 실적은 또 가동률로 비다 보니까 우리가 IT의 무게가 좀 이렇게 덜해질 때는 실적이 덜 나올 수 있는 쪽부터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로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조선주 얘기들, 조선주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네, 사이클 주식이기도 하고 시장 일각에서는 뭐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인데 이게 오늘 제가 아침에 네.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네. 했는데 네. 이게 이상한 정치 얘기하다가 네.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보내버려갖고 네네. 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 못 드렸어요. 네. 둘 다 아침에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 보시면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흐름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커버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런 이제 저항단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눌림이 내려오는데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 되는가를 보자. 요 눌림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기 이제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가에서 이제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향이 위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특히 이제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 전고점을 돌파한 구간입니다. 그죠? 이런 구간에 이제 딱 돌파를 하고 이틀 정도 이렇게 그 거래 대금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쉬어갔는데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조정을 주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단을 딱 밟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저점, 여기가 저점이고요.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한마디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떨어지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어제 저점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저점이 여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가.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저점을 안 깨고 그 위에서 이렇게 좀 돌립니다. 주가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려오는데 이 저점까지 안 내려오고 저점을 위에서 돌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종목이 내려오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여기까지 못 기다리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런 데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죽으면서도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이 나오는 건 뭐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네.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읽어낼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중심을 받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제 815에서 막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요런 쪽 이렇게 막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일단 저항을 돌파를 했고 그런 구간에 이제 눌림을 밟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구간인지 쉬어가는 구간인지 양봉이 나올 때만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이렇게 좀 양봉 나오면서 저항을 돌파한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공략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오션이 요 저항을 돌파해 놓은 상황에서의 지지받고 방향을 이렇게 어제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저항단을 또 딱 보시면요. 저항도 여기 지지와 저항 자리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있는 구간입니다. 앞에 여기가 저항이었고 돌파하고 올라갔더니 내려오다 지켜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저항 자리를 보면 36,000원인데 여기를 돌파할 때는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든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위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가 저항이니까 얘가 추세가 상승이라면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걸 이제 뭐 아침에 이런 구간에서의 공략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을 분봉상에 뭐 돌파하는 구간에서 못했다. 그러면 저라면 지금은 기다렸다가 네. 36,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니까 네. 그거는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의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뭐 어떻게 보면 이 저항을 돌파한 흐름입니다. 5일선을 밟고 그러면 내일 만약 이거 눌림 나오는데 분봉상에서 저점을 또 잡고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 사볼 수 있겠죠. 요 방향대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살 수 있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런 포인트를 좀 살려서 네. 올라갈 때 지금 사지 말고 그죠. 눌림 받고 돌릴 때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심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들고 맞습니다. 빠지면 이게 한없이 빠질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심리를 역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을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역으로. 예, 그 부분이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 한 주 딱 사가지고 그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한 주가 있고 없고 차이는 또 가격을 바라볼 때 다르다 보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물어봐 주셨어요. 이 종목은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추세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추세가 좀 돌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지금 적자 예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게 좀 보여야 될 겁니다. 2023년도에 이제 적자 들어갔고 올해도 지금 2024년도에도 1,000억 적자, 내년에도 1,000억 적자 이렇게 적자가 좀 지속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보면 이게 앞전에 이 실적이 나던 그런 시점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 저점 자리가 57,000원짜리 요 구간에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켜내고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려주면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제 생각에는 그 63,000원 요 구간 돌파 나오지 않는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수세가 쉽게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좀
얘기가 나오니까 종목들을 조금 더 여쭤봐 주셨다 보니까 우리가 세 종목 정도 한번 볼게요.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는 펩트론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던 부분이 그 GLP-1 기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라일릴리랑 덴마크 회사 같은 경우가 계속 이 기전을 바탕으로 비만과 관련된 부분에 약을 계속 가지고 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 기전을 통해서 물질을 개발한 회사가 저는 펩트론이 유일한 상황이죠.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는 한미약품도 네네. 좀 비슷하게 추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작년에 원래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열어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점을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이실까요? 전 일단 추세가 좀 그렇죠. 예, 네. 지금 저기 121선 자체가 꺾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세가 이렇게 크게 올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121선을 좀 깨는 그림이 나오고 내려가 버리면 네. 뭐 일시적으로는 뭐 이탈 나왔다 반등 주고 하면 괜찮긴 한데 깨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꺾여 내려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또 이 2만 원대 자리를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저점 박스권 하단 자리를 지켜내는 선에서의 주가 지켜내고 뭐 상단 저항 돌파를 한번 해주면서 위로 방향을 잡아준다라면 다시 한번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단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아야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일단 비만 치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약간 만병통 치약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 혁신적인 거 뭐 먹었더니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비아그라처럼 그냥 예상치 못했던 뭔가 네. 엄청난 효과가 또 살을 빼는 효과 더해서 생긴다. 그러면 아마 또 가지 싶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해외에서 10배가 난 종목이다 보니까 10배가 그렇죠. 난 종목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확실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큰데 그만큼 먼저 파일을 갖고 간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해외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좀 크게 강한 모습은 못 나타나고 있고. 아직은 좀 국내에서는 이게 보니까 그 뭐 임상 3상까지도 안 갔고 약간 네. 그 기대감이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한 종목 더 볼게요. 좀 얘기들이 많으셨다 보니 퓨처캠. 네, 퓨처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올해 초 좀 치매 쪽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보고 싶었는데 한 번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 같은 경우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로열티 이게 가지고 오는 부분이 거의 딜레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그때부터는 빠지기 시작을 했죠. 1월 이후에는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지금 뭐 이게 그래도 주가를 좀 지켜내고 있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평을 좀 수렴해 놓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면 저는 이게 11,700원짜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앞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 박스권의 하단 자리였었고 네. 깨고 내려오니까 이제 두 번의 저항을 이 구간에서 받았습니다. 보통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못 뚫거든요. 두 번,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네. 요번에 만약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뉴스가 하나 딱 터져준다라고 하면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올라오면 네. 일단 매도 관점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워낙 매물이 강한 구간이라서 네.
이 기간 조정이 저는 이게 굉장히 짧았다 생각하거든요. 네. 10월부터 한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재료가 대단하다. 그리고 네. 여기 형님들, 세력 형님들이 막 진짜 쏴 올려주지 않는다면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기에는. 맞아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아예 좀 꿈과 희망을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어주든지 네네. 아니면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확 잘 나올 수 있던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처럼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보통 주가들이 박스권 형태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저는 막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평소에 가졌던 생각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 학회들이 있을 때 종목들을 접근을 하셨다가 보통 이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학회 같은 경우 하기 전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좀 각 업종의 특성들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대응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긍정적인 게 지금 제약바이오부터 상당히 괜찮아지고 네네. 있어요. 네. 보면 뭐 HK, 이노엔 이런 것도 지금 며칠째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저항자리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쭉 빠졌던 것들 안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위기가 좋을 때 뉴스들 많이 띄우거든요. 네. 근데 뉴스 띄우면 그게 이제 뉴스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임박했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이냐. 네. 아, 요거 그냥 뭐 학회에서 뭐 발표한다 그러면 하루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옛날에 우리 제약바이오처럼 신사업 제약바이오 합니다 하면 가던 그 시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진행이 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고 주가들이 뭐 이렇게 알테오젠도 그랬고 뭐 레구캠 바이오도 그랬고 이렇게 좀 쭉쭉쭉 가주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기존에 뭔가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결과치랑 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 시간이.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시세 올라왔을 때는 적당히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